상장한 당일날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근데 여기에서 CU테크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CU테크가 양일간 청약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수혜 측 결과가 발표가 되었죠. 원래 공모가 희망 밴드가 5,100원에서 5,600원이었는데 희망 밴드를 넘어서는 6,000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만큼 수혜 측 결과가 잘 나왔다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은 1,000억 원이 조금 넘는 소형 공모주입니다. 이 기업은 스마트폰용 FPCA 등을 생산하는 기업인데 FPCA가 연성 인쇄 회로 조립 공정을 뜻합니다. 스마트폰을 열어보면은 메인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각종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쇄회로 기판, 여기에다가 각종 부품을 실장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 부품 업체, 사실상 증시에서는 그다지 성장성이 높은 기업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박하게 줘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CU테크가 기관 투자자들의 수혜 측 결과를 흥행으로 이끌어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CU테크의 공모가 산출 내역입니다. 상장된 회사 중에서 CU테크와 마찬가지로 FPCA, 즉 표면 실장 사업을 하는 업체 8곳을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드림텍, DKT, JMT, 한국컴퓨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PR을 평균을 내보니까 10.5배가 나왔고요. 여기에다가 할인율 32%에서 26%를 적용을 해서 희망 공모가의 밴드가 5,100원에서 5,600원이 나왔죠. PR로 환산해보면 한 7배에서 8배 정도.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네. 그 정도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시장에서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실제로 JMT나 한국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8배가 조금 넘었죠. 자, 근데 드림텍과 DKT 같은 경우에는 12배가 넘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특별한 엣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실제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비중이 27% 정도에 불과합니다. 최근에는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DKT 같은 경우에는 물론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높지만 퀄컴 5G FPCA 등 고객사 다변화 움직임, 추가적으로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FPCA 공정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보호회로 이쪽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12배 정도의 PR을 받고 있다. 자, 그런데 CU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100% 스마트폰입니다. 보시다시피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 배터리 보호회로, 카메라 보드,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90% 이상 종속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게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양날의 검입니다. 한 고객사에 종속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단가이나 압력이라든지 안정적이긴 해도 성장성은 좀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관 투자자들은 CU테크의 매력을 느낀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로 CU테크의 증설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CU테크의 증권 신고서를 보시면 공모로 조달하는 자금을 바탕으로 향후 증설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바로 베트남 법인 차체용 및 TV용 투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115억 원을 지출할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가동을 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일 나온 기사를 확인해 보면 차량용 카메라 센서 모듈 생산 설비를 새로 구축할 예정이다. 즉 스마트폰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동차 쪽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라고 밝힌 것이죠. 아무래도 이 스마트폰보다는 자율주행, 전장화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쪽이 성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아직은 차량용 카메라 센서 모듈 이 부분을 생산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수혜측을 진행한 가운데 상당히 이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가시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CU테크의 수혜측 결과가 과연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슷한 시기에 수요 예측을 진행하고 있는 원준과 아스플로 두 기업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CU테크의 수요 예측 결과입니다. 크게 4가지 지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요 예측 비율 같은 경우에는 1565대 1이 나왔어요. 그래서 2020년 5월부터 지금까지 공모를 진행한 약 130개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상위 10.9%에 해당이 됩니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통 가능 물량 비율 같은 경우에는 28.4%예요.
그래서 이것도 상위권에 속하긴 합니다.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은 90%가 넘습니다.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90% 이상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넘겨서 공모가를 제출한 그런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4.2%입니다. 이거는 백분율로 따진다면 중간보다는 좀 뒤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이 시우테크가 앞서서 공모가 기준 예상 시총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0억 원 수준이었죠. 소형주 치고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한 14%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름 괜찮게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수요 예측을 진행한, 그리고 지금 현재 청약을 진행하고 있죠, 원준과 아스플로와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단 원준보다 수요 예측 비율이 조금 더 잘 나왔죠. 하지만 아스플로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스플로가 역대 최고의 수요 예측 비율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을 보시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가운데 시우테크가 가장 적습니다.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같은 경우에도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시우테크만 유일하게 90%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같은 경우에는 원준이 압도적이에요.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스플로와 시우테크가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시우테크가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수요 예측 지표를 가지고 공모 지표 종합 점수를 매겨봤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공모 지표 종합 점수, 시우테크 같은 경우에는 70점을 맞았어요. 그래서 상위 25.8%에 해당이 됩니다. 원주는 74점이죠. 시우테크보다 4점 정도 높았고요. 아스플로 같은 경우에는 64점입니다. 그래서 시우테크는 이 원준과 아스플로 사이에 위치한 그 정도의 수요 예측 결과, 퍼포먼스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시우테크가 비슷한 점수를 받은 그런 기업들이 상장한 당일날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시우테크와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유사한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기록했는지 정리한 표입니다. 피부 NK 피부 임상 연구센터부터 아주스틸까지 총 6개 기업이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일단 상장하고 나서 모두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개별 기업의 성과가 전반적으로 크게 뛰어나진 못했어요. 아주스틸을 제외하고 말이죠. 참고로 이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상장하고 나서 무조건 주가가 잘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모지표 종합점수와 상장하고 나서 주가 퍼포먼스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0.62로 나옵니다. 1이 완벽하게 똑같이 움직이는 거고 0이 완전히 상관성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상관성이 있구나. 자, 이 정도로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시우테크에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공모가입니다. 다른 기업들을 보면 공모가가 최소 15,000원에서 비싼 기업들은 35,000원이죠. 이렇게 공모가 절대 단위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합니다. 반대로 시우테크처럼 공모가 절대 단위가 상당히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가벼워서 잘 올라가는 특징이 있어요. 실제로 2020년 5월부터 현재까지 공모를 진행한 그런 공모주 중에서 공모가가 10,000원 이하인 그런 업체들의 상장 당일날 성과를 한번 보니까 전반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사실 이 기업들은 공모지표 종합점수와 상관없이 그냥 공모가로만 꼽은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에셋만 제외하고는 전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총 15개 기업 중에서 9개에 해당되는 기업이 상장하고 나서 더블에 성공을 하고, 그 중에서 3개의 기업이 또 싸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모지표 종합점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정말 최악의 점수를 받은 A 플러스 에셋 보시면은 수요 예측 비율이 4여 4. 이게 오타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오타가 아닙니다. 실제로 4가 나왔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표도 저조하죠. 그래서 공모지표 종합점수가 5점입니다. 거의 꼴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도 시가상승률, 종가상승률 평균을 내보면 그래도 손해는 보지 않았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시우테크한테는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우테크, 스마트폰 비중이 매우 높고 삼성 디스플레이에 90% 이상 종속된 기업입니다. 실적의 안정성은 있지만 사실상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예측 결과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공모 자금을 바탕으로 증설 계획을 자세하게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서 차량용 센서,
자,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이 기관 투자자들로 하여금 수혜측 흥액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혜측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혜측 비율, 공모가 상단 초과 제출 비율, 유통 가능 물량 비율이 모두 양호했습니다. 단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확약 비율, 이게 좀 낮았는데, 자, 그럼에도 사이즈가 작은 그런 공모주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비슷한 시기에 수혜측을 진행한 원준, 아스플로와 비교를 해보면 원준보다는 공모지표 종합 점수가 좀 낮고요. 아스플로보다는 좀 높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우테크의 공모가가 6,000원입니다. 절대 단위가 낮기 때문에 그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추후 청약 경쟁률,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배정이 되는지, 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우테크 공모주의 매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고 청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